흑연에서의 인접한 두 탄소들 간에는 3분의 4중 결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단일 결합을 하고 시그마 결합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이 결합이 3분의 1중 결합, 그래서 합해서 3분의 4중 결합이죠. 3분의 4중 결합이 나타날 때 흑연에서 각각의 탄소들은 인접해 있는 탄소들의 p 오비탈들과 사이드웨이로 겹칩니다. 자, 여기서는 탄소가 4개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연에서는 각각의 탄소가 인접한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을 하면서 2차원적으로 계속 그런 결합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각각의 탄소들이 인접해 있는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이 탄소도 또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 이 탄소도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 이 탄소도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 이 탄소도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하다 보면은 육각형 고리 구조가 평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죠. 이것이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탄소들에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정으로 뭘 갖고 있나요? p 오비탈들을 가지고 있죠. 이 p 오비탈들이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p 오비탈들이 2차원적으로 계속 무한대로 연결이 된다면은 원래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뭐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p 오비탈 겹침을 따라서 계속 2차원적으로 쉽게 이동을 하게 되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는 파도 함수이기도 하지만,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인 이 오비탈들이 오비탈 사이에 핵이 있나요? 아니죠. 핵은 이 축을 따라 있잖아요. 그래서 축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p 오비탈들이 사이드웨이로 계속 겹치면서 있기 때문에 핵과는 상관없이 전자가 이 p 오비탈 겹침을 따라서 같은 층 내에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잘 이동하냐면은 금속만큼 전자가 쉽게 잘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체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연의 층과 층 사이에는요, 서로 탈락이 돼 있어요. p 오비탈들이 완전히 겹쳐 있는 것이 아니고 p 오비탈이나 전자들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약간 떨어져 있는 구조. 물론 이 그림으로 표시한 것보다는 덜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 오비탈들이 약간 떨어져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빈 공간을 건너뛰어 가야 되잖아요. 빈 공간을 건너뛰어 가는 것이 마치 글래서 하퍼, 메뚜기가 건너뛰어 가는 것처럼 뛴다고 해서 호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핑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이 같은 층 내에서 p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이동하겠죠. 따라서 반도체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흑연은요, 이렇게 층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할 때는 도체고, 층과 층 간에는 반도체의 성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흑연은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가끔씩 어떤 설명들을 보면은 흑연의 이 층과 층 사이를 따라 전자가 이동한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층과 층 사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그런 것이고, 사실은 흑연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뭐를 따라서 p 오비탈 겹침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죠. 그리고 흑연의 이 한 층 구조를 만일에 떼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라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테마죠. 흑연의 한 층을 탁 떼내면은 흑연의 한 층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p 오비탈 겹침을 따라서 전자가 핵과 상관없이, 핵과 이 p 오비탈 겹침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핵과는 상관없이 전자가 쉽게 이동해서 쿠리보다도 전자가 더 잘 이동하는 성질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흑연에서 전자가 어느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도체와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기계적인 성질을 볼까요? 한 층 내에서는, 흑연의 한 층 내에서는 이렇게 탄소탄소를 간에 3분의 4중 결합하면서 굉장히 강한 이 결합을 하는 한 개의 판이에요. 따라서 한 층 내에서는 어떤 기계적인 힘을 가해도 부스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층과 층 사이에는 약한 파이파이 스태킹이라고 하는 분산력의 인력이 작용하고, 분산력이라고 하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계적 힘에 의해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연필을 쓸 때 흑연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 층 자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층과 층 사이가 서로 분리되어지면서 깨어지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흑연의 이 한 층 구조를 만일에 가상적으로 떼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가상적으로 떼내고 난 다음에 77쪽 아래쪽에 C60과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 한 층 구조를 가상적으로 떼내서 이것을 축구공처럼 만들었어요. 한 층 구조를 가상적으로 떼내서 축구공처럼 똘똘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탄소 60이라고 하고, 탄소가 60개일 수도 있고 120개일 수도 있고 90개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개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으로 딱 모여있는 이런 형태, 닫혀있는 구조죠. 퓨즈도 되어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버크민스터 플로렌이라고 하고, 플로렌의 종류는요 탄소 60뿐만 아니라 수십 종류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흑연의 한 층 구조를 떼내서, 자, 이거는 가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가 핀셋을 가지고 떼내는 것이 아니고, 고온고압의 조건에 따라서 그 압력이 얼마냐, 온도가 얼마냐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탄소 60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탄소 90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많이 만들어져요. 자,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한 층을 탁 떼내서 튜브처럼 똘똘 말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걸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죠. 반지름이 1나노메타나 그보다 더 작을 수가 있고, 직경으로 따졌을 때 대충 1나노메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고, 탄소 나노튜브도 형태가 여러 종류예요. 이렇게 나노튜브가 있는데 또 바깥쪽에 튜브가 계속 둘러싸는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런 나노튜브끼리 서로 모여있는 집합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노튜브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탄소 60과 같은 버크민스터 플로렌이나 탄소 나노튜브의 특징이 뭐냐면요, 흑연과 비슷한 탄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흑연에서는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3개의 탄소와 이렇게 이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그리고 이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할 때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 시그마 결합을 하고, 이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력으로 뭘 갖고 있다고요? p 오비탈을 갖고 있고,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옆쪽에 있는 다른 탄소의 p 오비탈과 서로 겹쳐지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탄소 나노튜브에서도 한 탄소가 인접한 몇 개의 탄소,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분명히 뭘 갖고 있을까요? 이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을 갖고 있겠죠. p 오비탈들이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겹치면서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반도체 성질이 나타납니다. 흑연처럼 도체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흑연은요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 전자가 한참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요 안에서만 전자가 쉽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나노튜브와 나노튜브 사이에서는 전자가 이 글라스 하우스처럼 허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 성질. 그리고 탄소 60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탄소 60의 경우도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몇 개와 3개의 탄소가 결합하고 있고, 무슨 혼성 오비탈로 결합할까요? 예, sp2 혼성 오비탈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이 존재하고, 이 p 오비탈이 축구공 형태로 보면요, 이렇게 축구공 이 표면 쪽으로, 표면 바깥쪽 표면 쪽으로 이 아령 형태가 절반, 안쪽 표면 형태로 이렇게 절반이 나와 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인접해 있는 탄소들의 p 오비탈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은 바깥쪽 표면에 p 오비탈 나와 있는 부분이나 안쪽 표면에 p 오비탈 나와 있는 부분을 따라서 전자가 이연속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연구가 많이 됩니다.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60이 모두 흑연과 마찬가지로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p 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겹쳐져서 전자가 쉽게 이동하더라. 따라서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8쪽 아래쪽을 보니까 여기에 관한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버크민스터 플로렌 중에서도 여기서는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버크민스터 플로렌입니다.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 간에 오각형 결합이요. 오각형 결합이 총 12개. 그리고 오각형 결합을 둘러싸고 있는 육각형 결합이 20개로 나타납니다. 위쪽을 봅시다.
오각형 결합이고 오각형 결합에 또 육각형 고리 구조가 나타나죠. 육각형 고리 구조 바깥쪽에는요. 육각형과 오각형이 서로 어터네이티브하게 존재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닫혀져 있는 이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서 이럴 때 탄소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60개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60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분자식, 실험식을 이야기했는데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탄소라는 원소와 그 개수를 다 적었죠. 분자식입니다.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다가 개수를 다 적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적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적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탄소 개수 60개를 그대로 다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슨 식이라고요? 분자식이고, 그리고 이 탄소 60개이기 때문에 탄소 한 개당 12AMU인데 60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720AMU로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분자량입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의 개수를 모두 고려하는데 기억, 이 물질은 바로 탄소 60 자체가 분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720이라는 것이 분자량인데 여기서는 분자식을 설 수 없다. 그리고 실험식이다. 실험식량이라고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설명은 틀렸어요. 니은, 분자 내의 모든 결합은 이중 결합입니까? 아니에요. 흑연에서 인접한 탄소들 간의 결합이 모두 무슨 결합이에요? 3분의 4중 결합이죠. 그러면은 탄소 나노튜브에서도 인접한 탄소들 간에는 3분의 4중 결합, 탄소 60도 3분의 4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탄소는 인접한 3개의 탄소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서 시그마 결합한다. 이거는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의 뒤쪽에 있는 것은 옳지만 앞쪽에 있는 멘트가 틀렸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디귿. 이 물질의 밀도는 다이아몬드보다 작다, 다이아몬드보다 작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긴 안쪽은 비어있죠. 빈 공간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밀도가 좀 작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더군다나 플로렌과 플로렌 사이에 또 빈 공간이 있어요. 플로렌과 플로렌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할 테고 그러므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탄소 숫자가 이 빈 공간 때문에 적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질량이 작아서 밀도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작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동소체 중에서는요, 다이아몬드가 밀도가 제일 커요. 그리고 흑연이 이 플로렌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흑연은 층과 층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적어도 한 층 내에서는 2차원적으로 계속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플로렌 내부도 비어 있고 이 플로렌 입자 사이에도 빈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탄소 수가 많아서 흑연의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밀도로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밀도가 흑연보다는 크고요. 흑연이 이 플로렌보다는 더 밀도가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디귿의 설명은 옳습니다. 이 물질의 밀도는 다이아몬드보다 작습니다. 리얼. 이 물질은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고 있죠. p 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표면을 따라서 바깥쪽 표면, 안쪽 표면을 따라서 연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한다면은 반도체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만 딱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도체 성질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리얼의 설명은 옳은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 예제에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얼 두 개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의 개수는 두 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79쪽 이제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서 궤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파동함수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궤도함수는 분자 오비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분자 궤도함수, 분자 오비탈은 서로 다른 두 원자들의 오비탈들이 서로 간섭할 때, 자, 한 원자 내에서의 오비탈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원자들의 오비탈들을 서로 간섭해서 이 오비탈들이 어때요? 서로 간섭하다 보면은 오비탈 자체가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보강간섭이나 상쇄간섭을 할 수 있죠. 보강간섭이나 상쇄간섭에서 새로운 형태의 파동함수를 만들어요. 수학적인 조작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파동함수를 뭐라고요? 분자 궤도함수, 분자 오비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 개의
한 개의 이 분자를 생성할 때 꼭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분명히 관여해요. 그래서 이 2개 이상의 원자들이 관여하면서 이 원자들의 오비탈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분자 오비탈, 분자 괴담수인데 잊지 마세요. 오비탈은 수학적인 조작이에요. 수학적인 방식에서 표현하는 파동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비탈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오비탈은 오비탈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하는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오비탈은 파동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원자들의 오비탈들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간섭이 일어나죠. 파동 함수이기 때문에 파동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것은 플러스 부로 표시되는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부로 표시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면은 파동은요 보강이 돼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도 보강이 되죠. 그런데 한 오비탈의 이 파동함수 오비탈은 플러스인데 그거하고 간섭하는 다른 오비탈의 파동함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일어납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강 간섭에 의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도 있고 상쇄 간섭에 의해서도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도 있는데 보강 간섭이 돼야 전체적으로 결합에 기여를 하게 돼요. 상쇄 간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원자 상태보다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합에 오히려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때는 원자 오비탈과 원자 오비탈 간에 이 상쇄 간섭도 우리가 고려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이 간섭이 보장이 돼야 돼요? 예, 보강 간섭이 보장이 돼야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9조 괄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원자 괴담수의 겹침에 의해서 자 보강 간섭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보강 간섭하게 되면은 결합에 기여를 하죠. 이런 분자 괴담수를 결합 분자 궤도 함수라고 합니다.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궤도 함수. 다른 말로는 결합 성 분자 궤도 함수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 하기 전에 상쇄 간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결합에 저해가 되죠. 그걸 우리가 반결합 분자 궤도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동그라미 2번과 3번에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와 그리고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궤도함수라는 것은 분자 궤도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서는요, 이 궤도함수라고 나와 있지 않고 분자 궤도함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 MO라고 하는 것은 모레큘러 오비탈, 즉 분자 오비탈, 분자 궤도 함수를 이니셜을 따서 영어로 우리가 줄여서 표현할 때는 MO라고 표현합니다. S오비탈과 S오비탈이 서로 간섭한다고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S오비탈은 우리가 파동에서 부호를 표시할 때 이건 어디까지나 양전화, 음전화가 아니에요. 이 파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화 기호와는 상관없고 수학적인 부호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S오비탈은 플러스 부호인데 플러스끼리 어떻게 돼요? 보강이 됐죠. 그래서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결합 분자 궤도함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오비탈이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결합 분자 궤도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원자 또는 같은 원자라도 지금 두 원자가 서로 접근을 해요. 두 원자가 접근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수소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수소와 수소가 서로 접근을 했어요. 수소가 서로 접근했고 분명히 이 오비탈은 수학적인 부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만 제가 핵과 전자의 측면에서만 생각할게요. 서로 접근을 할 때 핵과 핵 간에 뭐가 생깁니까? 반발력 생기죠. 전자와 전자 간에 반발력 생기죠. 그리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핵이 상대방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또 이 핵이 상대방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인력과 반발력의 측면을 생각하는데 결합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는 것보다 반발력, 특히 이 공유 결합할 때는 핵 간의 반발력이 굉장히 큰 반발력에 해당이 되는데 반발력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핵과 상대방 전자 간의 인력,
핵과 상대방 전자 간의 인력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 효과가 핵 간의 반발 효과보다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원자 상태보다는 분명히 더 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원자 상태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고, 그걸 우리는 결합 분자 궤도함수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 마찬가지 원리예요. 두 핵이 서로 접근을 할 때 핵 간의 반발력 생기죠.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생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력의 요소보다는 반발력 요소가 더 커서 오히려 원자 상태보다 더 불안정한 거예요.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반결합성 분자 궤도함수는 원자 궤도 함수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기억 니은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 수학적인 조작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핵과 전자 간의 인력, 반발력 측면에서 본 거예요. 예, 핵과 전자 간의 인력, 반발력 측면에서 봤죠. 그래서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동 함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어떤 정성적인 설명을 위해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 핵 간의 반발력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두 개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은 오비탈에 관한 설명들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79쪽 중간에 보면은 분자 궤도함수, 즉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나와 있죠. 그게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학적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수학적으로 묘사하면 오비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데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오비탈들이 똑같이 플러스든지 똑같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오비탈의 부호가 분명히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무슨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됩니까? 예, 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은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고, 반결합 분자 궤도함수는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결합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근하는 오비탈들 간의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비탈들이 충분히 보강 간섭하기 위해서는 오비탈들이 일단 겹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결합하는 두 원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또는 두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두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것이 묘사가 되는 파동 함수들이 서로 어때요? 예, 충분히 합쳐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79쪽에 아래쪽 괄호 3번을 봅시다.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되는 원리인데, 자, 바로 앞쪽에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혼성 오비탈을 3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몇 개라고요? 3개. 거꾸로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4개가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한 원자 내에서. 그러면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집니까? 4개죠. 이 원리는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2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자 오비탈 몇 개 형성될까요? 2개.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에 3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3개.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6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6개. 거꾸로 해볼까요? 분자 오비탈이 4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몇 개 필요할까요? 4개. 분자 오비탈이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몇 개가 간섭했을까요? 2개겠죠. 그래서 항상 관여하는 원자 오비탈 수만큼 분자 오비탈이 형성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오비탈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 오비탈들에 이제 전자가 채워지죠. 전자가 채워질 때는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를 채우죠.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오비탈이 될 때는 일단 홀 전자 상태로 채워요. 훈투기치. 그리고 한 오비탈에는 반드시 전자가 몇 개까지만 2개까지만 들어가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핀 방향이 반대더라. 스핀 양자수가 다르더라 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한테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는요, 이 괄호 2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될 때 이 원자 오비탈들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죠. HF 분자를 만들 때인데 H의 이 1S 오비탈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부호 플러스,
그 다음에 이 F하고 H가 결합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을 G축이라고 생각하면은 F의 2pz 오비탈이 이 H의 1s 오비탈과 간섭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섭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2pz 오비탈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섭하면 무슨 간섭이 됩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만일에 2pz 오비탈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pz 오비탈이 이쪽이 플러스가 되도록 우리가 이 수학적인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의 2s 오비탈은요, 2p 오비탈보다 n의 준위가 낮죠.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핵에 더 가까워요. 즉, 이렇게 핵 간에 가까이 접근할 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2pz 오비탈이 먼저 H의 1s 오비탈과 간섭하죠. 그래서 이것은 멀기 때문에 간섭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px 오비탈은 이렇게 두 핵을 연결할 축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죠. 2py 오비탈도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서 간섭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F에서 원자과 전자 껍질에 2s 오비탈도 있고 2px 오비탈도 있고 2py 오비탈도 있고 2pz 오비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2pz 오비탈이 이렇게 부부가 플러스인 상태로 간섭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이 그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재 80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비탈들 간에 간섭이 되어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다시 복습합니다. 원자 오비탈이 두 개가 간섭하면은 분자 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예,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꿀로 분자 오비탈이 두 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s 오비탈과 s 오비탈인데 어떤 이주기 원소라고 생각합시다. 이주기 원소로 서로 가까워져서 이 2s 오비탈과 2s 오비탈이 서로 간섭합니다. s 오비탈 기본적으로 이 수학적인 부호가 플러스인데 더하기가 돼야 어때요? 서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죠. 보강 간섭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점은요, 이 원자의 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이고 핵 주위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이 확률을 나타내는 파동함수 오비탈, 전자구름이죠.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핵들이 가까워질 때 오비탈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간섭하는데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간섭하니까 서로 보강 간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간섭하는데 그대로 더하면 보강 간섭인데 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마이너스 부호로 바꾸고 난 다음에 더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니까 서로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죠.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니까 이 핵들이 가까워서 여기 중간에 상쇄 간섭이 되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의 면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는 매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질 때는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질 때 이 핵 사이에 매듭면이 안 만들어지는데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니까 두 핵 사이에 매듭면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때 매듭면의 수가 적은 것보다는 매듭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 더 N의 준위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N의 준위가 더 높고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했던 방식은요, 수학적인 조작이에요. 이번에는 물리적인 의미를 볼까요? 물리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핵과 핵 간의 반발력, 그리고 내 핵하고 상대방 전자하고의 인력 생기는 것을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합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원자 상태보다 더 안정한 거예요. 결합에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로 두 핵이 가까워질 때에 이 핵과 핵 간의 반발력보다 핵과 상대방 전자 간의 인력이 크려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전자구름이 상대방 쪽으로 확 치우쳐야 돼요. 전자구름이 상대방 쪽으로 확 치우치고 이것도 전자구름이 상대방 쪽으로 확 치우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네요. 그 다음에 결합에 오히려 저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핵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 핵과 핵 간의 반발력에 비해서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오히려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건 뭐냐면은 핵이 가까울 때 이 전자구름이 어때?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도 전자구름이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로 보면 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적인 의미나 수학적인 조작을 모두 보셔야 되고 이렇게
동일한 부호끼리 만나서 보강간섭, 이것을 결합분자 궤도 함수.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끼리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호끼리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부호가 더해졌다는 것과 똑같죠? 그렇게 되면 상쇄간섭이 되고, 상쇄간섭이 되면서 결합하는 이 두 핵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매듭면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결합분자 궤도함수는 원자 상태보다 N의 준위가 더 낮아요. 반결합분자 궤도함수는 원자 상태보다 N의 준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p 오비탈들 간의 보강간섭, 상쇄간섭하는 것도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2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2주기 원소, 자, 탄소를 기준으로 하든지 또는 질소를 기준으로 하든지 산소를 기준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2주기 원소들이 서로 가까워져요. 2p 오비탈을 보면은 2p 오비탈이 x축을 따라서 존재하는 2p 오비탈, 무슨 2p 오비탈이에요? 2px 오비탈이죠. y축을 따라서 주로 존재하는 오비탈, 무슨 오비탈입니까? 2py 오비탈. G축을 따라서 존재하는 오비탈, 무슨 오비탈? 2pz 오비탈이죠. 여기서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이 X축이에요. 자, X축이고, 이렇게 해서 2px 오비탈, 2px 오비탈인데, 2px 오비탈끼리 서로 부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자, 이쪽이 X축의 방향이죠. 이쪽이 X축의 마이너스 방향. X축의 방향이 이 p 오비탈의 부호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예요. 2py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위쪽을 y축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고 반대쪽, y축의 반대쪽, 마이너스 y축 방향이죠. 이게 마이너스 4. 2pz 오비탈도 g축을 여러분들의 향한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죠. 2px 오비탈, 자,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이 탄소도 마찬가지로 2px 오비탈,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인데, 왼쪽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이거 그대로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쇄간섭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강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px 오비탈의 부호를 바꿨어요. 바꿨다는 것은 2px가 아니라 마이너스 2px 오비탈이죠.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px 오비탈을 더했다는 것은 2px 오비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조작해. 이렇게 되면은, 즉 2px 오비탈을 뺐다는 것은 마이너스 2px 오비탈을 더했고, 마이너스 2px 오비탈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2px 오비탈은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죠. 자, 동일한 부호끼리 만나니까 뭐가 됩니까? 보강간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두 탄소 핵 이 사이에서 부호가 동일한 끼리 만나서 보강간섭. 반대편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쇄간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2px 오비탈에다가 2px 오비탈을 그대로 더하면 돼요. 2px 오비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2px 오비탈을 그대로 더하면 되죠. 자, 2px 오비탈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죠.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그대로 딱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px 오비탈을 그대로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서로 만나기 때문에 무슨 간섭? 상쇄간섭이죠. 분명히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탄소를 보면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매듭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간섭, 이것은 무슨 간섭? 상쇄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보강간섭한 것보다 이 상쇄간섭한 것이 매듭면의 개수가 어때요? 한 개 더 많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N의 준위가 더 높아요. 원자 상태보다 보강간섭에서 결합분자 오비탈을 만들면 N의 준위가 더 낮고요. 상쇄간섭에서 반결합분자 오비탈을 만들면 N의 준위가 더 높게 나타난답니다. 이번에는 탄소의 2py 오비탈끼리 간섭하는 거 볼까요? 자, 2py 오비탈끼리 간섭하는데 위쪽의 축 방향이 y축이에요. 따라서 위에가 플러스, 아래쪽이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그대로 더하면은 플러스끼리 만나고 마이너스끼리 만나니까 보강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강간섭에 의해서 결합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빼게 되면은 뺐다는 것은 이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고 난 다음에 더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뺐다라고 하는 것은 위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로 해서 더한 것과 똑같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고 마이너스 플러스끼리 만나니까 상쇄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핵 사이에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인 매듭면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은요, 위에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EPY 오비탈을 이 더한 것이 아니라 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EPY 오비탈, 즉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더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만나니까 상쇄간섭에서 매듭면, 마이너스 플러스끼리 만나니까 상쇄간섭에서 매듭면인데 이 매듭면은 사실은 한 개예요. 그래서 두 핵 사이에 매듭면을 존재하죠. 보강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원자 상태보다 N 준위가 더 낮아졌어요. 상쇄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원자 상태보다 N 준위가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것은 상쇄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EPZ 오비탈끼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EPZ 오비탈에 여기 앞쪽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앞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앞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딱 더하게 되면은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호가 같으니까 보강간섭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또 보강간섭이. 그래서 두 핵 사이에서 이렇게 보강간섭이 일어난 형태. 보강간섭이기 때문에 원자 상태보다 N 준위가 더 낮고 이거를 우리가 결합 분자 궤도 함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EPZ 오비탈을 뺐어요. EPZ 오비탈을 뺐다는 것은 마이너스 EPZ 오비탈을 더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EPZ 오비탈을 되면은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 딱 포개게 되, 서로 접근하게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니까 상쇄간섭.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니까 상쇄간섭, 마이너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니까 상쇄간섭. 그래서 이것도 매듭면은 사실은 한 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쇄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두 탄소 간의 결합을 할 때 p 오비탈 간의 간섭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분자 오비탈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각각의 탄소가 p 오비탈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면 p 오비탈 3개와 3개가 만나니까 총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6개니까 분자 오비탈로 몇 개? 예, 2개, 2개, 2개 해서 6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이쪽의 원소에서 2s 오비탈 2개가 만났기 때문에 보강간섭에서 결합, 상쇄간섭에서 반결합, 하여튼 간에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집니까? 2개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79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79쪽에 괄호의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결합 분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질 때 그때 표기가 되는 거를 봤더니 어떤 표기가 있어요? 시그마도 있고 파이도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반결합 분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시그마 스타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파이 스타라고 하는 표시가 있죠. 자, 이거 에스테티크 표시지만 그냥 우리가 줄여서 스타 표시라고 합시다. 화학에서는요, 이렇게 위첨자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N 준위가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시그마와 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그마와 파이는요, 우리가 혼성 오비탈 이론을 할 때 이야기했어요. 시그마 결합이 뭐였습니까?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 겹침하면서 결합하는 거. 파이 결합이라는 것은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오비탈 겹침하면서 결합하는 것이죠. 분자 궤도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궤도함수도 오비탈이 겹침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보강간섭, 상쇄간섭하면은 시그마 스타. 보강이 시그마고 상쇄간섭하면 반결합이니까 시그마 스타죠. 그 다음에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보강간섭, 상쇄간섭하게 되면 보강간섭하면 파이, 상쇄간섭하면 파이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보면은 다음과 같죠. 이 ES 오비탈들이 서로 보강간섭에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상쇄간섭에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보강간섭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보강간섭했죠. 따라서 이것은 시그마입니다. 상쇄간섭할 때도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상쇄간섭했죠.
시그마는 시그마인데 뭡니까? n의 줄이가 더 높기 때문에 시그마 스타에 해당이 되겠죠. 파이 분자 괴담수 만들 때의 원리를 볼까요? 파이 분자 괴담수. 여기서 이 축을, 이 가로축을 x축이라고 했어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이 이 축을 따라 있는 것이 x축이라고 했고, 이때 2px 오비탈과 2px 오비탈이 축을 연결하는,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보강 간섭했어요. 뭡니까? 시그마죠.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상세 간섭했죠. 뭡니까? 또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축 위이기 때문에 시그마인데 상세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괴담수 만들어지니까 시그마 스타. 2py 오비탈 간에 서로 간섭할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간섭해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간섭하죠. 보강 간섭하면은 하여튼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데 핵을 연결한 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뭡니까? 파이예요. 상세 간섭에도 두 핵을 연결한 축으로부터 벗어났죠. 파이는 파이인데 오히려 원자 상태보다 n의 줄이가 더 높죠. 상세 간섭에 의해서 파이 스타. 여기도 마찬가지. 2pZ 오비탈과 2pZ 오비탈이 간섭할 때 두 탄소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간섭했나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간섭했나요? 예,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보강 간섭에 의해서 파이, 상세 간섭에서 파이인데 상세 간섭하면은 원자 상태보다 n의 줄이가 더 높기 때문에 뭡니까? 파이 스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이주기 원소인 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주기 원소인 탄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겠죠. 자, 탄소의 원자 상태에서 2s 오비탈이 있어요. 탄소의 원자 상태에서 2p 오비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탄소의 원자 오비탈입니다. 또 이것하고 간섭을 하게 된 다른 탄소의 2s 오비탈, 이 간섭하게 될 다른 탄소의 2p 오비탈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탄소의 원자 오비탈입니다. 두 탄소가 핵이 서로 가까워질 때 2s 오비탈과 2s 오비탈 간에 서로 간섭하죠. 간섭을 해서 보강 간섭하면은 원자 상태보다 n의 줄이가 더 낮아요. 상세 간섭하면은 원자 상태보다 n의 줄이가 더 높죠. n의 줄이가 더 낮은데 2s 오비탈 간에 간섭할 때는 보강이든 상세든 모두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하기 때문에 각각 시그마, 시그마 스타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원자 오비탈 2개고 생성되는 분자 오비탈 몇 개? 2개. 그 다음에 2p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에 서로 간섭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을 무슨 축이라고요? X축이라고 지금 봤죠? 자, X축이라고 봤어요. X축이라고 해서 2px 오비탈끼리 서로 보강 간섭을 했어요. 2px 오비탈끼리 서로 보강 간섭을 딱 했더니 그때 만들어지는 오비탈 보강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시그마, 반결합 분자 오비탈 어때요? 시그마 스타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2p 오비탈의 2py 오비탈끼리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파이 반결합 분자 오비탈에서 파이 스타, 그리고 2pz 오비탈 간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사이드웨이로 겹치죠. 이 파이 그리고 이 상세 간섭에 의해서 파이 스타 오비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2p 오비탈 3개와 2p 오비탈 3개가 서로 간섭을 했더니 결합 분자 오비탈 3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 3개, 총 몇 개예요? 6개죠. 원자 오비탈 재료가 6개니까 분자 오비탈도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은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n의 줄이가 더 높고, 자, 이것은 탄소의 원자 오비탈입니다. 이것도 탄소의 원자 오비탈이죠. 원자 오비탈들끼리 간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원자 오비탈은 남지 않는 것으로 봐서요. 오로지 뭐만 이제 남게 됩니까? 분자 오비탈만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자 궤도 함수 이론입니다. 이번에는 탄소 2개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탄소 분자의 분자 오비탈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탄소가 원자 상태에서 2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2p 오비탈의 전자 1개, 2개.
여기도 탄소가 원자 상태에서 2s 오비탈 전자 2개, 2p 오비탈 전자 1개, 1개, 2개. 총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원자 오비탈에 4개, 4개 합해서 8개이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질 때 N의 준위가 낮은 데부터 이제 채워집니다. N의 준위가 낮은 데 1개, 2개, 그 다음에 또 1개, 2개. 한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 채워지고 스핀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전자가 아직 몇 개 채워졌어요? 4개 채워졌죠. 아직 4개 남았어요. 한 개, 한 개 훈투기 쪽에서 채워졌죠. 그리고 또 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쌍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탄소 분자의 분자 괴담수에 전자가 존재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요, 결합 차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80쪽 아래쪽을 보세요. 80쪽 아래쪽을 보니까 결합 차수를 구하는 식이 나오는데, 결합 차수는 결합에 기여하는 분자 오비탈인 결합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 차수가 커집니다. 결합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 차수는 작아지고 그런 결합은 형성되기가 어렵겠죠. 결합 차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지만 결합 차수가 제로가 되면은 그런 결합은 형성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결합 차수를 구해보는데,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나누기 2하니까 몇 차입니까? 0차죠. 그러면 결합이 형성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들이 2s 오비탈 간의 간섭에 의해서는 이 결합 차수의 기여도가 제로예요. 결합이 형성될 이유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p 오비탈의 간섭에 의해서 이 만들어지는 결합 분자 오비탈을 보니까 전자 몇 개? 4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몇 개? 0 나누기 2 하니까 몇 차가 됩니까? 2차로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탄소 분자가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결합차수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합차수는요, 6번 괄호 6번 결합차수 밑에 보니까 문장이 있죠. 결합차수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결합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국 더 강한 공유결합하고 이 두 결합하는 핵 사이에 전자가 많다는 것이고, 전자들의 핵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핵과 핵 간의 거리에 해당되는 공유결합하는 길이가, 결합 거리가 더 짧아진다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결합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은 더 강한 결합력,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더 결합 길이는 짧아지더라라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가보니까 자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데, 동그라미 1번에 상자성이 먼저 나타나죠. 상자기성을 줄여서 상자성이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반자기성이 나타납니다. 반자기성을 줄여서 반자성이라고 합니다. 상자성은요, 홀 전자가 있을 때 이 물질이 자기장에 가까워지면은 자기장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이것을 상자기성, 상자성이라 합니다. 반자기성은 전자 쌍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자기장에 이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전자 쌍만 존재할 때는 자기장으로부터 밀려나요. 아주 강하게 밀려나지 않고 슬쩍 밀려나요. 이런 성질을 반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자성을 암기할 필요 없이 뭐만 암기할까요? 상자성만 암기하면 되겠죠. 홀 전자가 한 개로 또 있으면 상자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상자성은요, 항상 반자성을 압도를 해요. 전자쌍이 아무리 많아도 홀 전자가 한 개만 있더라도 그때 나타나는 상자성이 반자성을 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자기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자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탄소 원자와 원자가 서로 간섭을 해서 탄소 분자를 만들었어요. 그때 모두 전자가 어떻게 이루고 있어요? 쌍을 이루고 있죠. 상자성일까요? 반자성일까요? 예, 반자성을 나타낼 거다라고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교재 80쪽에 괄호 5번, 이번에는 오비탈 믹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비탈 믹싱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그마 이 오비탈보다 파이 이 오비탈이 더 낮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 2s 오비탈과 2s 오비탈 간의 보강 간섭에서 만들어진 이 분자 오비탈 시그마 2s 상세 간섭에 의한 것을 시그마 2s 스타, 그리고 2p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보강 간섭에서 만들어지는 이 시그마는요, 시그마 2p 상세 간섭은 시그마 2p 스타. 그
그리고 파이 분자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이 보강간섭에 의해서 파이 분자 오비탈이 만들 때 파이 2p 스타, 그리고 이것도 파이 2p 스타인데, 특별히 지금 빨간색으로 묘사가 된 것은요, 2py 오비탈끼리 서로 사이드웨이로 간섭하면서 만들어진 두 개의 파이 분자 오비탈이기 때문에 파이 2py라고 해도 돼요. 파이 2py 스타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2pz 오비탈 간의 보강간섭, 상쇄간섭에서 만들어지는 파이 분자 오비탈이니까 파이 2pz까지 묘사, 파이 2pz 스타까지 묘사를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y, z, 그리고 x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괄호 5번 오비탈 믹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2px 오비탈의 보강간섭, 상쇄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오비탈을 생각하세요. 전자가 어디에 존재할까요? 여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양쪽 핵에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클 거고 에너지 준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2py 오비탈 간의 보강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파이 분자 오비탈을 보면 전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자가 핵으로부터 지금 이 시그마 2p 오비탈에 비해서 전자가 핵에 가까워요. 핵으로부터 먼 것처럼 보여요? 핵으로부터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파이 분자 오비탈, 파이 2p 분자 오비탈보다는 시그마 2p 분자 오비탈이 양쪽 핵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 전자는 지금 벗어나 있거든요. 이거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시그마 2p가 파이 2p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야 되는데 왜 더 높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오비탈 믹싱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비탈 믹싱이 뭐냐? 탄소가 서로 딱 결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이 서로 보강간섭을 했어요.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이 서로 상대방 핵 쪽으로 전자밀도가 주어지면서 보강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이 보강간섭에서 만들어지는 시그마 ES 오비탈에 전자 몇 개 있습니까? 전자 2개가 있죠. 전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탄소들의 EPX 오비탈과 EPX 오비탈의 보강간섭에서 시그마 EP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전자도 어때요? 2개. 생각해 보세요. 두 탄소핵 사이에 전자가 2개만 존재하면은 반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전자가 4개나 존재하면 반발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따라서 시그마 ES 오비탈 영역과 시그마 EP 오비탈의 영역이 비슷해가지고 공간적으로 비슷해서 전자들끼리 반발력 때문에 결국 어떤 전자가 밀려나야 돼요. 누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습니까? 시그마 ES가 시그마 EP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ES는 가만히 있고 시그마 EP 전자가 살짝 밀려나요. 그래서 살짝 밀려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그마 EP가 파이 EP보다 더 낮을 줄 아는데 예상보다는 더 높아져서 오히려 파이 EP보다 크더라. 그래서 시그마 ES 오비탈과 시그마 EP 오비탈의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적인 위치가 비슷해서 반발력이 커서 시그마 EP가 예상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파이 EP보다 높더라. 이것을 오비탈 믹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비탈 믹싱이 극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비탈 믹싱이 극복되는 경우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그마 EP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거예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예,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은요.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탄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산소라든지 플루로 같이 더 원자 번호가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그마 EP 오비탈의 전자가 시그마 ES 오비탈 전자하고의 반발력 때문에 나가려고 할 때 자기가 어때요? 전자들이 멀어지면 인력이 작아지니까 가게 놔드릴까? 그러면서 세게 끌어당겨요. 세계 양쪽에 탁 끌어당기면 바깥쪽으로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갔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시그마 EP 오비탈이 파이 EP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시그마 EP 오비탈이 파이 EP보다 더 낮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상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사실은 오비탈 믹싱을 어때요? 극복을 한 거죠.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지 않다. 이거는 오비탈 믹싱을 극복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시그마 EP가 파이 EP보다 더 높게 나타나요. 뭐가 일어났어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81쪽을 보면은요, 이주기 원소들의 이원자 분자 괴담수 1년표 그 위쪽에 보니까 이제 질소와 산소의 분자 괴담수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81쪽에서 질소와 산소를 봅니다. 질소의 원자 상태의 오비탈, 원자 오비탈이니까 어타믹 오비탈 AU라고 할게요. 질소의 원자 상태의 오비탈, 어타믹 오비탈이죠. 질소는 원자 상태에서 이오스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이피 오비탈의 전자 1개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이에스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이피 오비탈의 전자 1개 존재했죠.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어요. 몇 쪽에서 배웠냐면요, 80쪽에서 원리를 배웠어요. 이에스 오비탈과 이에스 오비탈의 서로 보강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 결합 분자 오비탈은 시그마 ES,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시그마 ES 타라고 하면 되겠죠. EP 오비탈의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시그마 EP, 반결합 분자 오비탈 시그마 EP 스타, 그리고 사이드웨이로 겹치는 그 파이 분자 오비탈은 EP 오비탈들이 이렇게 두 쌍씩 겹치기 때문에 파이 분자 오비탈이 이제 두 쌍씩 나오죠. 파이 결합 분자 오비탈 2개, 파이 반결합 분자 오비탈 2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합 분자 오비탈은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더 낮게 표현되어 있죠.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에스테리스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질소 분자의 분자 괴담수가 형성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전자를 채워야 되죠. 원자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가 5개입니다. 5개죠. 총 몇 개입니까? 10개죠.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전자 2개, 훈태기 측에서 한 개 채우고 쌍으로. 그리고 전자 2개가 채워졌죠. 결합 차수를 구합니다.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딱 하니까 2 빼기 2 나누기 하니까 뭡니까? 0이죠. 그래서 결합 차수 기호도가 제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몇 개? 0 나누기 하니까 결합 차수가 몇 차가 나옵니까? 3.0차가 나오죠. 그래서 질소 분자는 결합 차수가 3.0차더라.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기 원소에서 질소 다음의 원소가 누구냐면은 산소죠. 산소는 또 질소보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기염 송도가 더 크다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오비탈 믹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질소 같으면은 시그마 EP가 오비탈 믹싱보다 파이 EP보다 더 높죠. 근데 산소를 보니까 어때요? 산소를 보니까 여기 파이 ET 2개보다 시그마 EP가 에너지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 상태부터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이것은 산소의 원자 오비탈, 어타믹 오비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산소의 원자 오비탈, 어타믹 오비탈이죠. 산소는 원자 상태에서 ES 오비탈의 전자 2개, EP 오비탈의 전자 1개, 쌍 이렇게 해서 원자가 전자 6개, ES 오비탈 전자 2개, EP 오비탈의 전자 1개 이렇게 쌍 해서 전체 6개. 그러니까 전자가 합해가지고 산소 분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산소 분자라고 생각하면 12개예요. 자, 산소 분자의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의 간섭에 의해서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 EP 오비탈에서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을 X축을 했을 때 그 축을 따라서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 그리고 두 핵을 연결하는 축부터 벗어나 있는 EPY 오비탈끼리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이 X축인데 거기서 또 수직으로 존재하는 EP Z 오비탈끼리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 원자가 전자수 총 12개죠. 그래서 전자가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그리고 1개 쌍으로 채워지고 이제 10개 채워졌어요. 나머지 1개가 또 훈특이 있어서 1개가 채워졌죠. 결합 차수를 그어보면은 2개 빼기 2개 나누기 2하니까 0.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에 있는 걸로 따지면은 결합 차수 기호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p 오비탈 간의 간섭에서 만들어지는 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6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 진자수 몇 개? 2개. 나누기 하니까 몇 차가 됩니까? 2.0차. 그래서 산소 분자의 결합 차수는 2.0차다. 0차보다는 크기 때문에 어때요? 이 결합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산소 분자의 분자 오비탈에서의 결합 차수는 2.0차. 질소 분자에서의 분자 오비탈에서의 결합 차수는 3.0차. 누가 결합 차수가 커요? 산소 분자보다 질소 분자가 결합 차수가 크죠? 결합 차수가 크면은요, 더 안정한 분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소 분자보다 질소 분자가 훨씬 안정한 분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장의 성질을 점검해 볼까요? 홀전자가 없으면은 무슨 성질? 반자성. 그래서 질소 분자는 반자성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산소 분자는요, 홀전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산소 분자는 상자성이 나타나고 산소 분자가 원래 기체이기 때문에 상자성이 나타나도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을 액화를 시켜서 액체를 만들면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상자성이 산소 분자의 액체 상태에서는 꽤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장 근처에 가까이 갖다 대면 쏙 말려 들어가는 상자성이 나타납니다. 플로르 분자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다 채워보면 모두 전자가 쌍으로 채워지고 결합 차수는 1.0차로 나타나는데 플로르 분자도 홀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플로르 분자도 마찬가지로 반자성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잠시 후부터 81쪽의 아래쪽에 있는 괄호 8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